자, 얘가 지금 이 모든 페이지를 관장하는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을 만들어주는 변수니까 이렇게 당연히 작동하고 있어요. 여기를 눌러도 저 제목이, about을 눌러도 이 제목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 좀 잠깐 복사해 볼게요. 복사해서 about 페이지에 갔을 때는 about 페이지의 제목과 about 페이지의 설명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요거 어딨죠? about 폴더 안에 페이지 JS겠죠? 가볼까요? 요거 복사했어요. about 폴더 안에 페이지 JS 봅시다. 오셨습니까? 자, 이 컴포넌트를 만들기 전에 그 위에다가 좀 전에 복사한 걸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about 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뭐 설명은 안 바꿀게요. 제목만 바꿔봤어요. 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페이지별로 위에 헤드와 디스크립션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Next.js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버 단에서 코드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에요. Create React App 방식으로 했을 때는 이게 불가능해요. Create React App으로 했을 때는 페이지마다 코드를 달리하려면 굉장히 수고롭게 엄청나게 코드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CRA 방식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뭐예요? 서버 단에 본문에 코드가 없다는 거. 바디가 비어 있다는 거. 사용자가 접속해서 우리 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 HTML과 CSS를 생성하는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돼서 바디 안에 그때 내용이 나오니까 SU에서 꽝이다 라고 했어요. CRA 방식이. 그죠? 근데 Next.js는 서버 단에서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미리 만든 코드를 이 사이트에 접속한 유저가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페이지별로 우리가 그냥 옛날 방식 1차, 2차 여러분이 했던 방식처럼 HTML을 미리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만든 코드를 호스팅에 올려놓고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그 내용이 다운로드 되는 거고 똑같은 방식이 지금 작동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about 페이지 가볼까요? about 페이지에서 내용 검색해가지고 검사해서 헤드와 헤드 사이에 타이틀을 보시면 이제 여기가 about이 들어와 있는 거 확인됐어요? 자,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컨택트 할 수 있겠네? 컨택 가볼게요. 컨택 폴더 안에 페이지 JS 열어주시고요. 여기도 타이틀을 컨택이라고 해서 다르게 나올 수 있게 넣어주십니다. 자, 제가 글보기 페이지 하다가 왜 여기까지 다시 둘러왔냐면 글보기 페이지에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얘가 있어야 됩니다. 글보기 페이지에 내가 프로젝트 1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프로젝트 1에 대한 제목과 프로젝트 1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어디에 아까 프로젝트 폴더 안에 ID 폴더 안에 페이지 JS에다가 여기다가 넣어 보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려고 합니다. 됐어요? 자, 근데 여기에 제목과 설명은 저렇게 하드코딩해서 넣을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 1에 대한 설명이 와야 되잖아요. 프로젝트 1에 대한 제목이 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params를 이용해서 그 아이디로 가져와서 그 아이디에 있던 거의 제목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지금 params가 좀 전에 보시면 제가 이게 지금 어디 있었죠? source 앱 안에 프로젝트 아이디 안에 여기 있었어요. 자, 여기서는 어쨌든 아까 경고가 나오긴 했지만 params를 쓸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 id params를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를 가져올 건데 여기서 params에 있는 것들을 가져오는 함수가 따로 있어요. 여기다가 그 함수를 한번 써볼 거예요. 얘는 지금 직접 못 쓰고 여기에 타이틀과 이 설명을 출력해주는 함수, 그 함수를 하나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얘는 잠깐 지울게요. export, sync, function, generate, meta, data 하고 부모로부터 받은 params를 이용해서 여기에 id를 이용해서 내용을 조회한 다음에 그 제목이 들어오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요거 지금 만들기 전에 미리 해봤을 때는 제가 이거 여기 안에 내용 가져오는 걸 어떻게 했냐면 await를 안 쓰고 use 이펙트를 이용해서 저 글의 내용을 조회하고 그 조회 결과를 가지고 와서 변수명 예를 들어 프로젝트에 담고 그
그 프로젝트를 담을 때 use state를 이용해서 담았었어요. 이전에 작업할 때는 제가 미리 한번 해봤을 때 이 컴포넌트 안에서 제가 누굴 썼었냐면 use effect랑 use state를 썼거든요. 근데 use effect와 use state는 서버 컴포넌트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상단에 use client 해서 CCR 넣어서 이 컴포넌트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로 작동하게 했었거든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로 작동하게 만약에 이렇게 바꾸면 누굴 못 쓰냐면 얘를 못 써요. 이 녀석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 쓸 수 있는 함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글을 조회하고 가져올 때 use effect랑 use state를 안 썼거든요. 그냥 wait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밑에 내용을 출력해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안 쓰면 얘로 안 바꿔도 되고 얘를 안 바꾸면 여기서 서버에 저걸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지금 메타데이터 generate metadata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조회를 하는 걸 먼저 넣어 볼게요. 변수명 만들어 보겠습니다. const project는 await 패치 프로젝트 파람스의 아이디. 패치 프로젝트는 아직 안 만들었어요. 만들 거예요. 패치 프로젝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파람스의 아이디를 넣어서 그 아이디로 조회한 결과의 제목을 프로젝트에 담겠다라는 거고요. 프로젝트에는 그래서 객체 형식으로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이 있게끔 해줄 거고,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얘가 우리한테 return, 이 자리에 return 해서 객체 형식으로 데이터를 출력해 준다 라고 하겠습니다. return 객체만 출력해 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를 객체로 바꿔버리자. 타이틀은 우리 뒤에 아까 문구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됐었거든요. 뒤에 미니멀 포트폴리오라는 이름은 있고 앞에 이 페이지에 제목이 들어오게끔 바꾸겠다라는 거니까 백틱을 이용해서 변수명 좀 전에 프로젝트 안에 타이틀의 제목이 있게끔 아직 안 만들었지만 얘가 만들어 줄 거고요. 거기에 뒤에 문구는 미니멀 포트폴리오 이렇게 나오게 하겠습니다. 백틱으로 바꿀게요. 화면처럼 바꿔주시고 설명은 똑같이 그냥 갈 거니까 디스크립션에 기존에 얘하고 똑같이 그냥 할게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쓰면 이 상태에서 일단 지금 상태에서 확인을 해보면 아마도 저 패치 프로젝트라는 함수 없다고 뭐라 그럴 거예요. 패치 프로젝트 함수는 아이디가 넘어오면 그 아이디 가지고 여기 글 조회해 주는 거 좀 전에 얘가 작동을 해서 저 프로젝트 아이디에 얘가 들어오면 그 결과를 프로젝트에 담아서 리턴해 주는 거 하나 함수 만들어 주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참조해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함수 만들어 보겠습니다. function 패치 프로젝트 함수는 id가 들어오면 할 일. 그러면 얘는 여기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활용해 볼게요. 밑에 있던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활용하되 얘 await니까 앞에 sync 추가해 주시고요. id 들어오면 그 id 가지고 id 조회해서 결과를 여기 프로젝트라는 변수에 담아서 걔를 그냥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return 변수명 프로젝트를 리턴해줘 라고 할게요. 여기에서 이 함수를 쓸 때 지금 이 함수 요게 먼저 작동하고 있는데 요게 얘가 작동하면 지금 얘한테 일을 시키고 얘한테 일을 시키면 얘가 작동하는데 이때 스파베이스가 초기화가 안 돼 있어서 작동을 안 하는 거니까 스파베이스 초기화하는 걸 맨 위로 넣어버려야 되겠다. 잘라서 맨 위로 넣어버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일단은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콘솔 좀 볼게요. 자, 콘솔에 봤을 때, 콘솔이 아니라 엘리먼트 볼게요. 엘리먼트에서 헤드와 헤드 사이에 타이틀이 변경되는지 보고 싶었던 거니까 헤드와 헤드 사이에 타이틀이 어딨니? 타이틀이 없네요. 경고 좀 볼게요. 파람스 여전히 아까 await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는 경고로 있지만 그건 무시하고 지금 얘가 작동을 했을 때 generate metadata 해서 얘가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을 만들어 주는 건데 얘가 왜 작동을
한 거니 만 거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sync meta 얘는 작동하자마자 실행이 되는 녀석인데 엘리먼트 좀 다시 볼게요. 이 페이지.js에서 여기에 1번 글 아이디 가져온 거 가지고 1번 글의 내용을 조회해서 그 내용을 여기에 출력해 주는 거 요거를 조금 분리해서 여기서 아이디를 가지고 조회하지 말고 부모가 이미 조회한 거를 얘가 받아서 그냥 출력만 하는 식으로 하면 부모 컴포넌트에서는 서버 컴포넌트로 작업을 하니까 제목과 내용들을 만들어주는 게 가능할 거고요. 요 generate metadata가 서버 단에서만 작동하는 거니까 얘가 문제 없이 작동을 할 거예요. 그렇게 작업을 해서 제목과 설명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안에 출력할 내용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로 해서 앞서 여기 파람스의 아이디도 그러면 부모로부터 그냥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파람스가 좀 전에 안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wait 기다렸다가 값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다렸다가 값을 가져오라고 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원인이 사라지게 될 거니까 바꿔보도록 할게요. 서버 컴포넌트로 지금 요 페이지 JS가 지금 서버 컴포넌트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코드 좀 수정하겠습니다. 얘는 초기화는 여기서 할 필요는 없고 이제 함수 안에서 하는 걸로 바꿀게요. 얘도 여기 안에서 넣어버리고요. generate metadata 안에서 스파베이스 초기화하고 넣어주는 걸로 일단 바꿨고요. 자, 조회하는 거부터 먼저 여기서 글을 조회한 다음에 서브 페이지에다가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가 조회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제목과 설명도 바꿔줄 거고 여기에서 해볼게요. 자, 지금 얘가 지금 좀 전에 질문은 이거 만들기만 하고 실행 안 한 거 아니냐라고 질문했잖아요. 그럼 얘는요? 얘는 만들기만 하고 실행 안 한 거 이렇게 따지면 얘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정의와 실행을 한 번에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됐어요? 자, 여기에서 앞서 여기 1번 글을 조회해줘 라는 부분 이 부분 찾으셨어요? 그래서 위에다가 일단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안에 있는 데이터 그냥 통째로 받아서 이제 자식 컴포넌트한테 던질 거기 때문에 얘를 그냥 데이터로 받을게요. 데이터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기 편하게 이 부분도 좀 바꿀게요. 여기를 파람스의 아이디로 다시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게 아까 배열로 들어왔거든요. 배열로 들어온 이유는 얘가 기본적으로 셀렉트는 무조건 다 배열로 들어오는데 뒤에다가 함수 하나를 더 붙이면 single이라고 붙이면 배열로 안 가져오고 바로 그 안에 값만 가져와요. single 추가해 주세요. 그러면 얘가 이제 조회를 해서 여기 ID 가지고 조회를 한 결과가 데이터에 있을 거고요. 데이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데이터 안에 타이틀이 여기에 들어오면 되거든요. 이제 여기 데이터 안에 타이틀이 들어오게끔 이 부분을 변경하겠습니다. 데이터 안에 타이틀이라고 할게요. 자, 요것도 데이터가 안 들어왔거나 데이터가 없거나 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쓸 거냐면 잘 봐요. 여기다가 물음표를 쓰면 데이터가 있으면 얘를 쓰는 거고요. 됐어요? 그러고 짝대기 2개 하고 여기다가 프로젝트라고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쓰면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 안에 타이틀이 나오는 거고 데이터 안에 타이틀이 없으면 그러면 이 자리에는 프로젝트가 남는 거예요. 얘가 참이면 뒤에 있는 걸 실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얘가 참이면 뒤에 있는 게 실행 안 되는 거니까 얘가 나오는 거고 얘가 거짓이면 뒤에 있는 프로젝트가 실행돼서 요거만 남는 거예요. 확인됐어요? 데이터하고 물음표하고 타이틀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무슨 어떻게 한 거랑 똑같은 거다? if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 안에 타이틀을 출력한 거고 아니면 뭘 출력한 거예요? 프로젝트를 출력한 거하고 같습니다. 이 문장을 줄여서 이렇게나 줄인 거라고요. return 네 이렇게 자 그렇게 바꿔주고 설명은 그냥 요거 고정할 거니까 얘는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1번 글이든 2번 글을 조회해서 데이터에 담았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출력하는 부분을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존의 패치 프로젝트, 이건 아까 임시로 만들었던 거니까 지울게요. 패치 프로젝트라는 함수는 지우겠습니다. 그러고 여기 기존의 얘한테다가 여기에 코드가 직접 다 있었는데 여기 있는 부분요. 이 div로 되어 있는 부분 찾았어요? 저기 안에서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로 작동하게끔 바꿔버릴 거라서 얘를 별도의 컴포넌트로 분리하겠다라는 거예요. 리턴 안에 있는 코드 찾았습니까? 복사해 주시고요. 걔를 어디에다 넣어 주시냐면 컴포넌트 폴더 안에 프로젝트 디테일이라는 컴포넌트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넣읍시다. 해당 파일 만들어 주세요. 우리 여기 바깥에 앱 안에 부분 불러와야 되는 것들은 컴포넌트로 분리를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만들어 봅시다. 앱 폴더 안에다가 만들게요. 소스 안에 앱 안에 컴포넌트 폴더 만들고 프로젝트 디테일 JS 만들어 주세요. 앱 안에는 페이지와 관련된 것만 있고 밖에 있는 게 더 낫겠는데? 얘를 소스 폴더 바깥으로 끄집어낼게요. 앱 폴더가 아니라 여기 바깥 소스 안에 컴포넌트로 바꿉시다. 이렇게 있게요. 소스 안에 앱 있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 있고 밖으로 빼주세요. 분리한 거 파일 만들고 연결되는 것까지만 보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앞서 아까 페이지에 있던 거, 요 페이지에 있던 얘 찾으셨어요? 그거 잘라서 여기다가 가져오실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엑스포트 디폴트에서 걔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엑스포트 디폴트 펑션 프로젝트의 디테일 일단은 return 해서 좀 전에 복사한 코드를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컴포넌트로 분리를 해줬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일단 소스 안에 앱 안에 프로젝트 안에 아이디 안에 페이지에스 보고 있고요. generate meta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글을 조회한 다음에 조회한 데이터는 데이터라는 객체 안에 담았고 객체 안에 타이틀이 있으면 제목을 가져오고 없으면 프로젝트라고 해서 상단에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이 만들어지게 해줬고 얘가 작동한 다음에 여기에서 기존의 프로젝트라는 거 이제 기존의 프로젝트라는 거는 이거 이제 수정할 거예요. 기존의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기도 지금 조회하고 조회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여기에서는 제목만 가져온 거고요. 저 변수명을 여기서 일단 똑같이 이거 한 다음에 밖으로 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여기에서 이거 똑같이 쓰겠습니다. generate meta 태그 메타 데이터라는 함수에 있었던 거 그대로 활용해서 여기에도 그대로 넣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요. 그러면 single 하면 여기도 데이터가 있는 거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아까 출력하는 부분 이거를 컴포넌트 누구를 불러와서 하겠다고요? 좀 전에 우리가 컴포넌트라는 폴더 안에 프로젝트 디테일이라는 컴포넌트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임포트 할게요. 상단에 가서 임포트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디테일 이렇게 해서 임포트 하세요. 됐어요? 프로젝트 디테일 해서 이렇게 임포트 하겠습니다. 임포트 해주셨습니까? 자 그러면 저 임포트한 컴포넌트가 여기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여기에서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메모장에 요거와 유사하다라고 같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가면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데이터 안에 물음표하고 타이틀이라고 돼 있을 때 이 물음표 뭐라고 하냐면 옵셔널 체이닝 해서 그냥 직역하면 선택적으로 뒤에 붙이는 거 체이닝이니까 앞에 변수든 객체든 그 뒤에다가 변수든 객체든 체이닝
붙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점 찍고 연결할 수 있는 걸 체이닝이라고 하죠. 옵셔널 체이닝이라는 건 상황 따라 뒤에 붙는 게 다르게 들어올 수 있는 문법이 옵셔널 체이닝입니다. 그러면 그냥 데이터로 돼 있을 때랑은 뭐가 다르냐? 이렇게 하고 그냥 데이터로 돼 있을 땐 뭐가 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은 뭐가 다른 거냐면 위에 거에서는 얘가 없으면 바로 에러예요. 이 데이터라는 녀석이 없으면 바로 에러입니다. 저런 이름도 없고 저런 걸 미리 만들어 놓은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거 안에 값이 있든 없든지 따지기 전에 이 변수명 자체가 없으면 여기서 바로 에러인데 얘는 데이터라는 요 값이 없으면 이 데이터의 값이 없어도 undefined 지정되지 않았어요 라고 해서 나오고 데이터 안에 뭐가 없어도 이건 데이터라는 변수명 자체가 없어도 undefined 데이터라는 거 안에 title이라는 객체의 값이 없어도 undefined를 출력해 줘서 이 부문이 깨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하면 요거의 값이 없거나 그거 안에 타이틀이 없거나 그러면 여기 이 부문 자체가 에러이기 때문에 얘가 작동 안 해요. 이 값이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아니고 이 값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따질 때 없어버리면 이 조건문 자체가 작동을 안 하지만 이렇게 옵셔널 체이닝으로 해주면 얘 값이 없어도 여기에 undefined가 들어와서 얘가 작동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예요. 옵셔널 체이닝. 네, 문법으로 해서 여기 조건문을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논리연산자를 이용해서 앞에 있는 조건이 참이면 뒤에 있는 걸 체크하지 않게끔 해서 참이면 이거 나오고 아니면 이거 나오고 라고 했던 겁니다. 자, 다시 봅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프로젝트 디테일이라는 컴포넌트를 실행한다라고 했고 프로젝트 디테일이라는 컴포넌트는 컴포넌트 폴더 안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됐나요? 자, 일단 지금 에러가 나는 부분이 있군요. 페이지 S에서 여기에서 스파베이스 초기화 안 했다고 그러는 거니까 스파베이스 초기화하는 걸 여기에 이렇게 넣어서 해주면 에러가 안 날 거고 두 군데 같이 넣자니 왠지 무식해 보이니까 밖에다가 이렇게 하고 가져오면 혹시 퉁쳐서 같이 쓸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그래도 되는군요. 여기 밖에다가 초기화를 하고 초회하는 거 초기화를 하고 초회하는 거 이렇게 해줘도 됐나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똑같잖아. 일단 되는 거 보고 리팩토링을 합시다. 자, 조회하고 여기서의 얘의 역할은 뭐예요? 여기에 제목을 출력할 용도로 헤드와 헤드 사이에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에 들어갈 내용을 출력할 용도로 함수를 만든 거고 여기는 글 내용을 조회해서 글 내용을 누구한테? 얘한테다가 데이터라는 속성 안에다가 데이터를 넘겨서 자식 컴포넌트인 프로덕트 디테일이 이 글의 상세 내용을 데이터라는 프롭에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속성에다가 값을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셨으면 자식 컴포넌트는 얘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출력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부모가 넘겨준 속성을 구조 분할 할당해서 직접 변수명 데이터로 가져오고 물론 프롭스로 가져올 수도 있지만 데이터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됐나요? 제목 자리에 먼저 해봅시다. 데이터 안에 타이틀에 있겠죠? 해봅시다. 여기 데이터라고 하고 여기 데이터의 타이틀이라고 했더니 임시 프로젝트의 타이틀이라고 해서 제목이 잘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해서 바꿨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상단의 타이틀이 이 제목으로 들어오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죠? 개발자 도구 봅시다. 헤드와 헤드 사이 열어봅시다. 타이틀이 있는지 볼게요. 네, 타이틀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임시 타이틀의 타이틀, 이 프로젝트의 타이틀이 이제 드디어 들어오고 있어요. 확인됐어요? 앞서는 모두 다 똑같은 레이아웃에서 출력했던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이 나왔었지만 이제는 프로젝트마다 얘가 나올 수 있게끔 됐습니다. 확인됐어요? 다시 코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지금 중복되냐면 여기에 얘랑 밑에 있는 얘랑 너무 똑같잖아요. 그죠? 그거를 하나로 처리를 해줘서 어쨌든 요거
이거 결과는 변수명 데이터만 있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아이디를 넣어서 데이터를 조회해줘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밑에다가 지금 얘가 함수가 바로 정의하면서 바로 실행도 돼야 하는 구조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ync function 해서 이름 하나 만들고 위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함수의 이름은 그냥 get data라고 하자. get data. 자, get data라는 건 id가 들어오면 일을 하는 녀석이라고 정의 좀 해볼게요. get data라는 함수를 만듭시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반복되는 거니까 해당 부분을 잘라가지고 여기다 넣어버릴 거예요. 얘를 잘라서 여기 넣어버릴 겁니다. 넣고 만약에 에러가 있다면 에러 출력하고 아니라고 한다면 데이터 출력해주면 되는 거니까 에러도 일단 넣고 예외 처리를 좀 할게요. 에러가 있다라고 한다면 콘솔에 에러를 찍어주고 더 이상 스크립트를 실행할 필요 없으니까 이 함수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내뱉지 마라고 하고 에러가 없다라고 한다면 return해서 데이터 출력해주면 되는 거죠. return해서 데이터를 출력해줘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한테 일을 시킬 때는 뭘 넘겨주면 되는 겁니까? 이제 id가 들어오면 여기 자리에 id가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파람스의 id가 아니에요. 이제 id로 바꿔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요 자리든 어느 자리든 이 자리든 제가 작동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원래 있던 걸 지금 함수로 분리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함수의 결과를 변수명 데이터에 담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변수명 데이터는 말이야. 좀 전에 get data였죠? get data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인수로는 파람스에 id를 넣어서 일을 해 라고 하고 밑에 이 부분도 똑같이 바꿔주면 되겠어요. 변경하셨습니까? 자, 두 군데 똑같이 바꿔줬고 get data라는 함수는 이런 일을 하는 거다 라고 해서 정의를 해줬습니다. 일단 페이지 다시 새로 고침했을 때 이상 없이 나오고 헤드와 헤드 사이에 타이틀에 저 프로젝트의 이름이 나와 있는지 화면처럼 이렇게 확인.